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되는 세상 원월드TV의 앵커 최노석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들은 의정부에 있는 탈북 청소년 청년들의 대안학교인 한꿈학교의 수업과 활동 모습입니다. 한꿈학교는 북한에서 자유대한민국으로 탈출한 탈출 청소년들의 교육과 사회 적응 활동을 도와주는 대안학교입니다. 이 자리에 김영미 교장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에 있는 탈북 청소년 청년 대안학교인 한꿈학교의 교장 김영미입니다. 오늘 원월드TV 시청자분들께 한꿈학교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꿈학교 소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한꿈학교는 2004년 김성원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이 청소년들에게 한국 정착을 돕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 별내면에서 반지하를 얻어서 이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한꿈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2004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네, 꼭 20주년입니다. 20주년이 됐군요. 네. 그럼 교장 선생님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탈북 학생들이 한국에서 정착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중 저는 2016년에 한꿈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한꿈학교에 오게 된 것은 한꿈학교에 선생님들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대 교장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을 구하고 있을 때 제가 소개를 받고 이제 잠시 학생들에게 이제 급하게 수학을 가르치러 왔죠. 처음에 학생들과 공부를 하는데 숨소리도 내지 않고 정말 정지 화면처럼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제 마음에 완전히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수학 강사로 한꿈학교에 있다가 이 학생들과 계속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 어떤 운명적인 만남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수업 태도가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교장 선생님 감동을 받으셨군요. 네, 거기에 좀 사연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수업을 들었던 이유를 사실은 알게 되니까 제가 탈북 학생들을 보고 정말로 많이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고 설명하고 1시간이 50분 수업인데 그 수업을 한 2시간의 수업만큼 많은 양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정지화면처럼 숨소리도 안 내고 있었던 것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네,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문제 한 문제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학생들과 제가 한마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대안학교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다 한꺼번에 수업을 받습니까? 아니면 반별로 이렇게 나눠서 받습니까? 학생 몇 명쯤 됩니까? 학생이 저희가 44명, 45명 정도인데요. 지금 이제 올해 12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2명. 지금 신입생들이 연락을 하고 지금 입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입학을 한꿈학교에 하기 때문에 이제 또 40명대 인원이 또 금방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오늘 입학식다 하는 그런 건 없네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때가 1년 내내 이제 한국에 입국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 오는 대로 저희가 받아서 학생들을 우리가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식은 없지만 졸업식은 있겠구만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는 언제 졸업식을 했습니까? 올해는 2월 1일에 12명의 학생이 졸업을 해서 대학에 진학도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한 학생도 있고 좀 더 기술을 배우려고 기술학교에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이제 가르치는 게 학교 교육 수업하고 자기 연령에 맞는 교육하고 네. 그다음 또 사회 적응 운동하고 네. 적응 활동 이런 게 이제 있게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교육 활동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한꿈학교에 오는 북한 출신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수업을 다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북 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과목, 영어, 컴퓨터, 논술, 자소서 쓰는 방법 등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한꿈학교에서는 집중적으로 합니다. 특히 영어 과목은 기초부터 공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알파벳부터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학생들이 간단한 원어민과의 회화까지 가능하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컴퓨터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컴퓨터를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갖고 놀듯이 컴퓨터와 친숙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 제가 한꿈학교에 있을 때 온 북한 출신 학생들은 컴퓨터를 켜거나 끌 줄도 모르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사실 교육도 영어도 ABC부터 시작이 되고 컴퓨터 네. 잘 모르고 그런 아이들을 키워서 나중에 자소서까지 네. 자기 소개서죠. 네. 자기 소개서에 써서 취업도 하고 또 대학에 진학도 해야 되고 네. 그죠? 참 그런 거. 그럼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져야 되겠네요. 선생님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저희가 선생님이 7명이 있습니다. 7분의 선생님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강사분 해서 저희가 30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탈북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30명의 사람들이 45명의 학생을 돕는다. 네. 그거 괜찮은데요. 교육 내용이 아주 괜찮겠는데. 네. 저희가 거의 1대1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처음에 반을 맡아서 공부를 할 때 6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반이 6명인데 6명이 6개 학년이었습니다. 6명이 6개 학년. 네. 다 수업 정도. 다르잖아요. 수업. 네. 그래서 50분 수업을 한 10분 정도씩 다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시간이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참, 그 이제 수업하는데도 다른 일반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대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테크닉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학생들이 제대로 좀 변화를 하거나 변화받고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북한을 탈북한 학생들 그때 가장 탈북자가 많을 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였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탈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들의 나이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일반 학교 중고등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한꿈학교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21세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공부를 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기를 공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공부는 분명히 해야 되고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은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목숨 걸고 탈출했듯이 공부도 목숨 걸고 한다. 네. 그럼 당연히 성과가 높겠죠. 네. 처음에는 공부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하는 학생이 있어도 옆에 학생이 또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자. 그래서 본인들이 다시 또 열심히 힘을 내고 공부해서 저희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력까지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 검정고시, 고등 검정고시 공부해서 저희가 학력을 취득하고 또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고등 검정고시 취득하고 나서 다시 또 영어와 컴퓨터를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졸업생 명단을 보니까
네. 뭐 아주 인류대학에도 들어가고 네. 또 취업도 하고 네. 또 취업 안 된 사람도 취업 준비생으로 이렇게 표기도 되고 있던데 아, 네, 맞습니다. 그 참 그 뿌듯하시겠습니다. 1년에 한 5명에서 10명 사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군요. 아, 네, 맞습니다. 음. 저희가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면 진짜 뿌듯함을 넘어서서 다시 새롭게 저희가 태어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힘을 이 학생들에게 저희가 받고 정말 한꿈학교는 뒤로 가지 않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아, 예.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그 탈북 청소년으로부터 선생님들이 힘을 에너지를 도로 받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네. 1년에 한 몇 명씩 졸업을 하는데 네. 그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뭐 대학 진학이 어떻다든지 네. 혹은 취업은 어디로 한다든지 그리고 졸업하고 난 뒤에 학교를 찾아왔다든지 네. 아니면 재학생들과 찾아와서 재학생 어떤 관계를 맺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많습니다. 우선 졸업한 학생들 중에 몇 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탈북해서 중국에서 한 8년 정도를 있다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탈북해서 곧바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했기 때문에 중국어도 익혀야 되고 거기서 좀 자리를 잡고 일도 하면서 탈북할 수 있는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건데요. 이 학생이 한꿈학교에 와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탈북자들은 그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취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대학을 가려고 결정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성분이 낮으면 대학을 못 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내가 대학을 간다면 뭘 공부할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것이 북한에 있을 때 집을 지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을 지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건축학과를 가겠다고 이 학생이 말을 하는 거였어요. 네. 사실은 선생님들이 말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축학과를 가려면 어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우리 북한에서 온 학생들은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면 된다가 또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건축학과에 가서 한번 청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포기하게 되면은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학생이 준비를 더 하겠구나 해서 청강을 하러 갔는데 가서 교수님께 탈북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건축학과에 왔을 때 무엇을 준비해 오면 되겠냐고 질문을 하고 물론 그 학교에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해야 될 걸 다 적어 갖고 와서 선생님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컴퓨터인데요. 저희 한꿈학교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처음부터 한글, PPT, 엑셀, 포토샵, 일러스트 뭐 이런 거 동영상 편집까지 가르칩니다. 네. 그런데 건축학과에 가려고 하니까 CAD를 공부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꿈학교에서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저희가 학원을 보내고 컴퓨터 교육을 받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배들을 만나면서 알지도 못하는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탈북자 중에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5년을 무사히 휴학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고 막 취업이 됐습니다. 그 정도 노력하면 안 될 수가 없겠죠, 정말. 네. 이 학생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이 학생이 이제 한 4학년쯤 되었을 때 5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한꿈학교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특강을 했는데 후배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배님, 그 공부를 할 때 가장 고생스러웠던 것이 무엇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이 한참 생각하더니 우리는 고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고생이라는 사치스러운 단어는 남한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가 정말 고생을 하면서 이 일을 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고 우리는 고생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여기 다시 목숨을 건다면 못할 게 뭐냐고 말을 할 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그 뒤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까지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5년 동안의 시간은 이 학생에게 목숨 걸고 탈북하는 시간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여기서 살아남고 적응해내는 게 한 번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서 탈북하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들, 그래도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본인이 무사히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노라고 이제 저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학생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자기가 원하는 꿈도 펼쳐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 자기들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또 사회에 네.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진짜 그것도 말씀드릴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한꿈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요, 저희가 사실은 다 무료로 학생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제공을 합니다. 학생들은 정말 나만의 적응하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해를 지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정말로 마음 깊이 느끼게 되고 네.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학교 앞에 장안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 저희가 지체장애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만 해도 어려운 사람들 많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가 지금 저희가 이제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데요. 그 상가 건물 옆에 독거노인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명절 때 아주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학생들이 이제 손에 들고 이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명절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 학생들이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께 선물하듯 선물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노인분들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러면 사실 선물만 전해주고 인사만 하고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고는 이 학생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생각하듯이 건강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당 쓸기 낙엽이 떨어질 때는 가서 그 낙엽도 치우는 일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 마당도 썰어주고. 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들으니까 어디 튀르키예에 지진 났을 때 성금도 모금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참 놀란 일인데요. 학생들이 뉴스를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 지진 때 그 뉴스를 보더니 다들 심각해지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아침을 먹다가 한 학생이 선생님, 우리도 여기에 조금 돈을 모아서 전달하면 어떨까요?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 학생이 먼저 말을 꺼내면서 선생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너무 선생님들이 고마워했고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광고해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좀 성금을 모았습니다. 사실은 한꿈학교에 육아를 하면서 오는 탈북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더니 동전까지 다 해서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성금함을 이제 만들어 놓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저희가 그때 한 150만 원 가량을 해서
튀르키예인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함께 거주하고 고향과 연결하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 대표와 함께 그곳을 찾아서 성금을 전달하고 네. 위로하고 네. 그것이 이제 튀르키예까지 전달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자기들인데 우리도 남을 도와주고 그렇거든요.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학교가 지하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지하에 있어요? 네. 저희가 한꿈학교 시작할 때도 김성원 선교사님이 반지하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게 그때 한번 이제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애타게 이 탈북 학생들이 공부할 만한 장소를 찾았는데 그래도 너무나 어렵게 찾다가 이 장암동에 상가 건물 지하에 지하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옆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상가 지하에는 특별히 이제 활용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탈북 학생들이 그러면 여기를 공부해라. 그때 이제 저도 전해 들었지만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폐공간으로 되어 있던 곳을 그때 이제 한꿈학교 이사진들이 좀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학교로 리모델링 되어서 2009년부터 저희 지금 2024년 지금까지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좀 건의를 하셔야 안 됩니까? 교육청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하고 예, 지금 지자체에서도 도와주려고 하고 이제 관심을 좀 여러 해가 지나면서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2009년에 거기를 얻었을 때도 제가 듣기로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공부만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탈북 학생들이 언제부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님들이 좀 찾아오면 저희들도 햇빛을 보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 일이 좀 더 중요한 문제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빠른 시일 안에 학교가 이 햇빛을 볼 수 있는 곳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지 제가 질문 드리지 못한 것 가운데 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한꿈학교에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모든 탈북 청소년 청년들에게 너무나 수고했다는 말 하고 싶고요. 너무 잘 왔다는 말도 하고 싶고요. 이 학생들이 한꿈학교에서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학생들의 목표는 열심히 공부하는 목표, 열심히 일하는 목표는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가서 북한도 남한처럼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이 학생들은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변치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곳에서도 행복하고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도 이곳처럼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주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하고 싶고요. 또 한꿈학교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에 와서 방학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자원봉사로 학생들을 가르쳐준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교에 혹시나도 물품이 부족할까 갖가지 물품을 보내주는 후원자분들, 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또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꿈학교가 지금까지 탈북 청소년들을 받아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학생들에게도 감사하고 이 한꿈학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네, 역시 교장 선생님다운 그 아주 클로징 멘트입니다. 지금 이 후원 관계는 좀 어떻게 됩니까? 네.
한꿈학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요. 한꿈학교에는 일단 물품 후원도 받습니다. 물품 후원. 네, 그 다음에 재능 후원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재정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수급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 무료로 제공하고 학생들이 잘 가지 못하는 수학여행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수학여행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꿈학교에는 이렇게 많은 후원들이 필요하고 이런 후원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북민 청소년들은 한반도 미래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잘 키워나간다면 우리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면 아래에 보시면은 후원 계좌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분 계신다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주신다면 우리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